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재정의하고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에 맞춰 총 30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 노사 양측의 3자 대화 체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화를 통해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사 양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쇼핑의 3분기 영업이익이 1,9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백화점과 할인점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꾸준한 사업 성장세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장중 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한 채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2% 가까운 탄력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한 우리 증시였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외국인의 지수 선물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중국 수출 지표의 호조에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7% 상승한 2092.63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6% 상승한 693.67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44,050원에 SK하이닉스는 72,900원, 셀트리온은 238,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제는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습니다. 0.79% 하락을 보이면서 75,600원에 CJ ENM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1만 9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윈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인데요. 금주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오르내렸는지 오늘의 종목 핫5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핫5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유한양행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삼성전기가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DPC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빅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자 핫5 종목들은 지난주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까지 모두 코스피에 속한 종목인데 그만큼 이번 한 주가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이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왜 선정이 됐는지 봉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번 주도 다양한 종목들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코스피 쪽에서 굉장히 그 검색 상위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히 코스피에서 네 종목을 골라봤고요. 어쨌든 그 종목들의 다양한 사유와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검색어 핫5 5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탁월한 분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네 번째 종목까지 코스피에 속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유한양행과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와 DPC까지 먼저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유한양행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적정 주가는 17만 4,300원, 오늘 종가가 24만 원으로 비교값은 1.38, 소폭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정 주가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를 살펴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21선을 훌쩍 뛰어넘었고,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61선과 121선이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중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 종가는 12만 5천원, 적정 주가는 6만 8천원대, 그래서 약 2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61선이 121선 밑에 있는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보다 종가가 낮은 이제 단기 하락 추세인데,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좀 단기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종가는 72,900원, 적정 주가는 63,000원, 비교값은 1.16.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 적정 주가하고 가격이 조금 이제 괴리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하고 매우 이제 근접한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적으로 약 가을부터 이제 쭉 이제 하락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는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21선 밑에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 하락, 단기는 상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코스피 마지막 DPC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종가는 8,250원, 적정 주가는 3,900원, 비교값은 2.12, 약 2배 이상 고평가 보여지고 있고, 차트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테마주, 이제 BTS 테마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61선이 121선 위에 있는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미 이제 10월부터 거의 뭐 주가 하락하고 지수 하락하고는 이제 영향을 전혀 안 받으면서 21선 위에서 매우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종목이 코스피에 속한 종목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상황인데, 각각의 종목마다 이번에 이슈화된 상황이 좀 많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 워낙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그리고 DPC에 대한 부분은 좀 특이하게도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대한 부분, 규모 투자 계약 소식까지 함께 좀 맞물리면서 테마주로도 묶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도 들어볼게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얀센과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죠. 표적항암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인데요. 규모가 1조 4천억 정도 돼요. 굉장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임상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받는 그런 계약이죠. 어쨌든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또 향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하시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아래에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 나온 이슈가 기술 이전 그 계약 소식인데요. 이게 뭐 굉장합니다. 한미약품 이후에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호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그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향후의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호재가 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확정된 계약금은 500억입니다. 500억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할 그런 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게 오스코텍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오스코텍의 자회사의 4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유한양행이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엄청난 호재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그 한미약품 사례에서도 봤듯이 향후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역시 지수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시장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제약업종, 의약품 업종의 어떤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이자도 매도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온 이슈가 역시 뭐 대량 공매도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3분기에 사상 최대의 뭐 호실적 뭐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 이슈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이자도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실적 흐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MLCC 관련해서도 계속 그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반도체라든지 뭐 이렇게 전자부품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MLCC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게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너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엄청나다 그런 이슈가 나왔었죠. 공매도가 왜 나올까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격이고 이제 더 이상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유지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기도 우량주라는 거죠. 우량주는 지수를 피해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가격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라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삼성전기를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기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못하죠. 시장에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순환매되는 차원에서 상승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승했던 그런 흐름인데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향후에도 수급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주가의 하락을 뭐 더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어도 중기 매매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또 다양한 이슈가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96단 4D 낸드 플래시를 출시하고 올해 생산 시작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SK텔레콤의 지수사전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21선을 돌파하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수의 흐름과 함께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든지 신제품 이렇게 개발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반응해 주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그 주가가 높은 100만 원대 그런 가격에 있는 주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전 같았으면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렇지 못합니다. 주가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추세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하는 건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역시 SK하이닉스의 향후 주가의 흐름은 크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이기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죠. 그래서 향후의 흐름, 지수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DPC인데요. DP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자회사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040억 정도의 규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방탄소년단 테마주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십시오. 이 정도면은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십시오.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럴 때도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방탄소년단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회사 가치가 8천억 정도 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상승한 강하게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데서 추격 매수했을 때는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에 폭락하거나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흐름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단기 상승했던, 강하게 상승했던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DP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더라도 여기에서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더욱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보유자는 추가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과 함께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에 다시 가격대가 조정 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신 만큼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미보유자 역시도 그때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니까요. 좀 섣부른 판단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속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으로 올라온 빅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텍은 코스닥에 속한 종목인데요.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할게요. 네,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간 좀 조용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이제 검색량이 확 폭발적으로 늘은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적정 주가는 3,200원, 그리고 비교값은 0.81, 소폭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이제 긴 흐름을 봐도 이제 꾸준히 쭉 이제 1년 동안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매우 강한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연기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좀 국방적인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자, 빅텍 같은 경우에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일정상의 문제다, 그런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조정이 받았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접근하십시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가 다시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급등한 그런 흐름인데요. 방위산업주들은 역시 이럴 때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큽니다. 저점에서 45%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에 꽤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더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역시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았던 게 역시 지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은 같이 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별히 북한과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더 계속해서 폭등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살짝 조정받으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텍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단기는 좀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오늘 종목 핫5 시간으로 이렇게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는 조금 더 활용 가능한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STS의 활용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더욱더 좀 응용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워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회원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수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제 저점이다, 박앤세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도대체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문의가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목은 52주 최저가 이탈 종목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일단 52주 저가 이탈을 한 우량주,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코스피 200 종목으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우량주의 이제 메이저 수급,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일단 첫 번째는
공략하는 날 52주 최저가를 이탈한 종목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코스피 200 이내의 대형주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코스피 200, 특히 이제 주도주, 주도 업종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이제 같이 유입이 되는, 그래서 52주 최저가를 이탈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찾는 이제 그런 검색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절은 짧게 하고 반등했을 때 최저가 매수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색식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전부 이제 일간, 그러니까 분봉이 아니라 일봉 기준으로 만들면 되는데, 검색 제외 종목, 그래서 이제 대상 지정에서 제외 종목을 그 기본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수 구성 종목을 이제 코스피 200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정이라는 옵션에서 지수 구성 종목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가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한 이 조건은 시세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연중 52주 신고가 또는 신저가를 경신을 한 그런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이 순매수 수량,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 그리고 투자자별 여기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런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전략 조건명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 지정, 그러니까 검색 제외 종목을 이런 식으로 뭐 거래 정지, 우선주, 선박 투자 이런 것들을 검색을 안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수 구성 종목, 대상 지정, 왼쪽에 있는 대상 지정에서 이제 지수 구성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코스피 200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피 100, 코스닥 150 뭐 이런 식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100을 골라가지고 이제 검색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한 거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시세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세 분석에 가서 이제 52주 신저가 경신, 연중 52주 신고가 신저가 경신,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기준봉이 이제 종가 또는 이제 저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52주 신저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가를 선택을 하고, 당일 기준으로 이제 52주, 연중 신저가, 뭐 52주 신저가가 있는데 저는 52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저가를 경신을 한 거,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이제 0.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일단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쯤 이제 지수가 좀 급락을 했을 때 기업은행하고 포스코 대우가 10월 31일 날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 10월 31일,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52주 신저가가 이제 이쯤이었는데 저가가 이제 경신을 했고요. 이렇게 경신을 했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것이고, 또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이날 이제 이탈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이제 대량 수급이 들어온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과거로 이제 쭉 돌려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이 검색식의 특징은 지수가 어떠한 악재나 뉴스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날, 여러 종목들이 같이 이제 하락한 날 이 검색식을 쓸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이 검색식의 장점은 매수를 하고 나서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량주의 특성상 이 종목도 같이 반등을 할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를 최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52주 신저가를 이탈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52주 신저가를
당일에 이제 이탈을 했다가 장이 끝나기 전에 5% 이상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당일에 이탈을 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강한 매수 수급이 유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왕이면은 코스피 4대 업종, 뭐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이제 운송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대 업종 중에서 이제 업종 추세가 이제 지수보다 강한 그런 업종 중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게 되면 아무래도 반등을 할 때도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본 검색식은요, 52주 최저가 이탈한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식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항상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각자의 HTS로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하시면서 매매에 있어서 큰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504님의 질문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매수가 2260원의 비중 1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오늘 종가는요 1.14% 내리면서 216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데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이제 우선주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본주의 적정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하고 그 본주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주가도 이제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적정 주가는 이제 6,000원, 그래서 비교값은 0.36,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11월 들어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반등과 이제 증권주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선주들 많이들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일단 본주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띄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추격 매수하셨는데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날이나 이날, 뭐 이런 날은 추격 매수가 되겠죠. 이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날도 그 분봉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2260원이면은 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좀 그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타, 장중의 매매 정도는 가능해도 일봉 매매할 그런 가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매수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딜을 드린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매도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매수하는 가격도 상당히 높고요. 단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계속해서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도 계속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하시고 향후에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학점은요, D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전 근처까지 왔을 때 또는 본전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0692님의 질문이고요. 효성을 매수가 49,3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효성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4% 가까이 올라오면서 49,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매수가보다는 소폭 수익이지만 일단 매수가 근처인데요. 추세 어떻게 볼까요? 네, 효성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19만 원대, 비교값은 0.25,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여름에 감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 추세가 조금 이제 좀 무너진 그런 흐름인데 일단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21선 위에서 종가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크게 반등을 하는 반면 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도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매수가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의 움직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0% 정도까지 잡았고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흐름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반등이 가능한데 중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배당 받으려면은 조금 더 있다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을 받을 때까지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상승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중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배당을 받았을 때 과연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지주사 전환 이후에 어떤 그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중기적인 그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더 크게 하락했을 텐데 단기 반등 정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만 이용하시고요. 중기적으로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후에 조정 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에 대해서는 C약정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효성은 단기적인 이 흐름과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만큼 중기에는 좀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 역시도 10%에 대한 목표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836님의 질문이고요. C스위글 매수가 3,180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시스위익의 종가는요, 2.79% 상승하면서 2,2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꽤 크신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시스웍 종목은 적정 주가가 3,600원, 비교값은 0.61 소폭 저평가 상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추세적으로 중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우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는 이제 반등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종가는 21선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이제 하락 추세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대비해서도 지금 손실이 꽤 큰 상황 속에서 추세 역시도 중단기적으로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학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5%, 하락하면 마이너스 40% 손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전까지는 좀 너무 멉니다.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본전까지 상승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결국 지수가 꺾였을 때는 더 하락할 상황이고요. 특별히 반등할 만한 그런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끌고 갔을 때는 결국은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계속 끌고 가다가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손실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시스위기 아니라 시스웍입니다. 알맞은 종목명이고요. 일단 F에 대한 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좀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7359님의 질문이고요. GMP를 매수가 13,000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는데 GMP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강보한
마감이고요. 9,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손실폭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GMP 같은 경우 종가가 9,000원대, 적정 주가는 이제 3,0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2.60, 약 이제 3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올해 이제 1월 달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계속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이 거의 붙으면서도 꾸준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에 지금 이렇게 차트 보시는 것처럼 강한 이제 반등이 계속 이제 패턴을 그리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턴을 그리면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는 중기 추세가 이제 추세에 이탈이 되지 않고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좀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돌파를 못한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P 같은 경우는 역시 F학점 확인된 상황,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학점을 발표를 해드렸네요. 자, F학점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봉투 선생님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이 유출됐네요. 네, 일단 학점은 F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15% 그리고 마이너스 40% 먼저 온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F를 드린 게 이유가 있어요. 매수를 상당히 좀 잘못하셨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굉장한 추격 매수죠. 딱 봐도 추격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하셨어요. 마이너스 38%까지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본전까지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15% 정도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하면 이 저점 이탈했을 때는 지금 흐름이 깨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BTS 테마입니다. 방탄소년단 테마인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던지기에는 아쉽기 때문에 저점 이탈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15%에 정리한 후에 향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점은 F, 전략은 손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MP에 대한 부분입니다. F학점이 확인된 상황이고요. 일단 손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워낙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인데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을 하셔라라는 분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황센터 연결 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모두 3대 지수 모두 2% 넘는 강한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추세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인 이슈 중간선거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간선거 결과에 또 비록 민주당이 또 하원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번을 좀 내줬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다라면서 크게 의미 있는 자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원의 의석을 늘렸다는 것에 더욱더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주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CNN 기자가 이 백악관 출입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선거 직후에 중국산 알루미늄의 176% 보복 관세를 새로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세션스 법무장관도 트위터로 전격 해임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중간 선거 이후에 나타난 자신감으로 이런 트럼프의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민주당에 좀 밀렸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승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회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8일에 예정돼 있었던 회담이 연기되면서 시장에 좀 파정을 일으켰는데요. 이 회담은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핵 그리고 비핵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북측의 연기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이상 기류가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의 이런 회담을 미룬 것은 오히려 미국과의 이런 회담에 큰 무게감을 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갈등 때문이 아니라 이 북미가 핵 협상에 앞서서 마지막 호흡을 조절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선거가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이 바로 시장의 촉각일 것 같은데요. 네,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고 또 다만 이 G20 정상회의와 12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오늘은요, 이 미국의 전면적인 대중 압박 속에서도 중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에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10월 수출액이 2,172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는 11.7%였는데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상승 견인 요인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미중 무역 관세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 평가 절하되면서 또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가 좀 상쇄되는 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천억 달러치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현행 1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연내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그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증시 관련하면서 또 홍콩 증시 둘 다 마감 사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22% 하락해서 2635.53에 마감했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0.48% 내려서 1333.98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는 사흘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마감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한 상승과 함께 오늘은 중국에 대한 지표 호조도 이어졌지만 중국 증시는 오늘 좀 장 막판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오늘의 상승세를 내일까지도 지속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봉조 선생님은 내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은 아무래도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늘 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오늘은 사실 미국 시장이 워낙 그 전날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온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상승하기 힘든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급이 전기전자 업종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용한 지수의 반등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추세는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왔는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약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1% 넘는 좀 상승을 이어갔었지만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약한 상승 또는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 만큼 말씀해주신 전망 안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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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봉투수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학과장 정효도 편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